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갑자기 침입자가 들어와서 뭐 내 거를 다 약탈해가고 우리 부모를 욕하고 그러면 분노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이 아이에 놀러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분노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분노는 버럭이처럼 그냥 내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극이면 분노를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신문지 갖다가 이제 찍고 신문지로 방망이 만들어서 때리고, 욕을 못했던 사람이면 욕캐스트라라는 게 있어요. 욕으로 막 합창하듯이 하는 거, 그런 거 하면서 해소해주면 한번 하면 풀리고 얼마나 좋냐. 그래서 집단 치료할 때 오늘은 분노 작업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뭐 분노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벤트처럼 그렇게 다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으로 가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거야.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걸 해서 뭐 하나 하는 경우도 그쵸. 있고, 그래서 화 내서 뭐 할 거야. 그리고 화를 냈는데 오히려 더 화가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접근 자체가 분노를 좀 잘 이해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사실은 분노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분노를 잘 못 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분노를 경험한다, 분노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잘못 오해하는 게 언성을 높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게 되게 저를 중요한. 방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근데 선생님뿐만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정말 난데없이 갑자기 화날 때가 있거든요. 평소에는 그때 나는 화가 잘 안 나고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하다가 왜 애가 수학 문제를 물어보고 그걸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화가 나는지 어리둥절해요. 내가 그렇게까지 화날 일이 살면서 없는데 최근에 너무 심하게 화를 내가지고. 남편이 옆에 없었어요? 남편이 있어서 화가 났죠. 내가 지금 바쁜 와중에 이걸 하고 있는데 자기 그건 남편한테 화난 거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우 되게 많아. 자기 투영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화를 아예 화낼 게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화난 게 그러니까 대체로 화 못 내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화를 내는 대상들이 집안 사람들이죠. 가족이죠. 그리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느껴지는 대상이죠. 그러면은 분노는 나쁜 건가? 분노는 없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감정이라는 게 효원 선생님 책에도 나오지만 연극치료 진단평가 매뉴얼이 하겠습니다. 감정 조각상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8가지 감정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감정은 파르마콘이다, 이런 멋있는 얘기가 나와요. 파르마콘이 뭐죠? 약이자 독이라는 얘기죠. 많은 약초들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적정량을 그 약이 필요한 사람한테 복용을 하게 되면 그게 약으로 작용하지만 과하거나 아니면 그 증상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그걸 복용하거나 이럴 때 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감정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감정에는 그런 약으로 작용하는 측면과 독으로 작용하는 측면들이 병존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분노하나를 들여다보면 뭔가 나의 경계가 침범을 당했거나 아니면 나의 뭐 안위가 위협을 당하거나 혹은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좀 맞서게 해주고 상황을 변화시키게 하는 에너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갑자기 침입자가 들어와서 뭐 내 거를 다 약탈해가고 우리 부모를 욕하고 그러면 분노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 버튼은 가족이야. 버튼이가 가족이야. 그래서 분노는 어떻게 보면 나를 지키는 행위다, 알람인 거죠. 내가 대응하고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어떤 연료 같은 감정인데, 이게 잘 쓰면 선생님 말씀대로 약이 돼서 수행을 잘하게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실제로 텍사스 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실험을 했대요. 경쟁적 게임을 하는데 뭐 단어 맞추기 게임도 있고 스키 점프하는 게임도 있었고 단어 퍼즐 맞추기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끔 하고 시행을 한 거예요. 뭐 슬픔이나 뭐 두려움이나 나 뭔지 알 것 즐거움이나 분노를 느끼고 그걸 하게 했더니 더 빨리 더 높은 점수로 그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도 실제로 더 좋아졌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간 치트키 같은 것도 불사하면서 수행을 높게 하는데 이제 분노가 작용을 했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제가 어려운 과제일수록 분노가 잘 듣는데요.
너무 쉽고 평온한 거 할 때는 뭐 즐거운 마음에서 할 수 있는데 조금 난도가 높고 좀 도전적인 것을 할 때는 분노가 에너지원이 된다. 그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때 맞고 다녔는데 맨날 거기에 애들이 서 있는 거야. 나를 때리려고. 진짜로? 항상 이제 이렇게 가는 길목에. 나쁜 놈들. 그랬는데 한 번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한 대만 때리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땐 진짜 분노가 일어나. 맞는데 안 아프더라고. 이게 그런 비슷한 것 같아. 화가 너무 많이 나니까 순간에 걔가 아무리 때려도 걔도 당황한 거지. 한 대 팍 때렸어. 그러더니 분노가 없어졌는지 그다음부터는 또 아프더라고. 아니 그거를 때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 게 되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 너무 화가 난 거지. 맨날 거기에 내가 당하고 있는 게 나도 초라하고 그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는 확실히 분노가 맞다. 그때 그런 게 딱 생기면 그런 거 비슷하게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요. 이해가 돼. 그 분노가 전사의 어떤 태도를 만들어주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테스토스테론과 도파민 이런 것들을 확 분비시켜가지고 이런 전사의 태도를 갖춰주기 때문에 그런 맞아도, 상황에서 약간 마취의 기능도 그렇죠. 있고. 근데 저는 분노의 어떤 수행의 효과를 높여준다를 분노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분노가 태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그쵸. 태도가 되면 네. 그걸 뭐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냐면 오기. 그 오기가 성공을 많이 도와요. 오기를 동력으로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 융이 말한 대로 그 삶의 후반부에서는 그 태도가 변형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자기 그림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분노화의 어떤 약으로서의 측면은 비슷한 맥락일 수 있지만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분노는 갈등 상황을 전제하는 거죠. 내가 어떤 특정한 대상과 갈등이 있고 그 안에서 상대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소리를 높이거나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당신이 나한테 뭘 잘못했어.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나는 그래서 당신이 기존에 이렇게 했던 거 말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 이걸 얘기해 주는 게 분노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노를 할 수 있다는 거 결국 자기 주장을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를 보존할 뿐더러 나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그치. 그래서 그 분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노를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노가 정확한 대상으로 향하지 않고 내가 다루기 쉬운 다른 대상으로 전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기한테 자신으로 온다거나. 향해서 계속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 장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마주하게 하고 내가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분노했는지 거기에 맞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의 역할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이런 경우 있잖아요. 화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화를 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정이라는 거는 해석이 들어가는데 그 해석에서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를 왜 쳐다보지? 무시하나? 뭐 나를 왜 나한테 공격하나? 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나를 비꼬아서 얘기했나? 라고 해서 또 화가 나는 경우가 있고 해석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또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걸 좀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분노의 이면에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게 포인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체감적으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분노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고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하고 또 분노를 경험하면 대개는 어떤 생각이 따라붙냐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찍게 되죠. 악역이 딱 돼버리는 거야. 나쁜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고 협상하고 싶지 않고 너는 나빠 하고 딱 끊어버린다든가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잘 안 되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달라졌지만 참는 게 미덕이다. 이런 것도 예전에 좀 많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막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에 참는 건데 사실 참아서 되는 건 아니다. 화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말인데 화는 참아도 병이 되고 과하게 내도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좋은 건 화가 안 나면 제일 좋아요. 내가 옳다라는 신념도 또 있어요. 잘 헤쳐보면. 아까 그 해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네. 해석이 정말 맞는지 계속 옳은지 좀 더 유연하게 바꿀 수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서 하면 참지도 않고 내지도 않고 화가 안 나는 어떤 고인의 훌륭한 경지 아닌가요? 네, 오늘은 저희 이제 분노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렇게 잘 쓰면 약처럼 우리를 보호해주는 좋은 기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과하거나 잘못 쓰면은 독이 되기도 하는 이 분노 앞으로 잘 데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는 모두 즐거운 그라이아이.